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조금 전에 6월 19일 부동산 대책 발표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TV 실시간 방송으로 국토부에 올라온 자료 나오자마자 쭉 한번 다 읽어봤는데요. 같이 보면서 내용 설명해드리고 했는데요. 조금 길고 루즈한 감이 있어서 별도 클립으로 조금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름이 깁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길지만 제목 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정적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궤도해 나가겠다. 좀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그다음 선별적 맞춤형.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시장을 통으로 규제하지 않고 선별적. 지금 문제 자체가 일부 특수 지역이 발생하고 그 옆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이제 확산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맞춤형으로 관리해서 대응하겠다. 이제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그런 부동산 대책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을 보면 내용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내용 보면 뭐 상황이 이렇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전년도 대비 어떻고 뭐 어쩌다 저쩌다 설명이 길지만 그래서 결국 하겠다는 게 뭐냐? 딱 요 그림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요 내용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안정적 관리를, 선별적 관리를 할 거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조정 대상 추가 선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청약제도, 청약 조정 지역이란 게 있죠. 그래서 서울 전역이랑 뭐 지역별로 약간 기간 차등이 있고 있는데, 서울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경기 광명이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선정이 됐고요. 부산 기장, 부산 진구가 추가돼서요. 총 40개 지역이 작년 11.3 대책에 이어서 분양 청약할 때, 아파트 청약할 때 이제 제한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광명이 늘어났다는 게 있고요. 경기 광명은 재건축하려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재건축 통해서 이제 일반 분양, 공급 물량 나올 게 있으니까. 부산 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쪽도, 여기도 아마 이제 부산도 재개발 재건축 쪽이 좀 많이 얘기가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포함이 됐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정 대상 실효성 재고라고 되어 있는데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들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언제까지 되냐? 이제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전매 제한이었죠.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매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청약에서 당첨되면 입주해서 등기 칠 때까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 4개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과천 요 정도 서울 주변에 묶여 있었는데 이게 전역으로. 그래서 서울에 분양 나온 단지들은 그냥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매 못하고 그냥 다 입주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LTV DTI 환원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지역에 다 LTV DTI를 다 강화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금 2014년 이후 10%포인트씩 지금 완화된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 해당되는 이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서 이제 10%씩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뭐 지방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이 여전히 좀 완화되어 있는 상태로 가는 거고요. 서울은 이제 다시 다 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TV가 70%에서 60%, 5억짜리 분양 아파트면 3억 5천까지 대출이 나오던 게 이제 3억까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DTI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0%포인트 줄어들어서 60이 50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잔금 대출 DTI 신규 적용이란 건데요. 이제 집단 대출은 DTI 적용 안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집단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신규 분양할 때 DTI를 적용하면 이게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이제 계약금 넣고 중도금 10%, 10%, 10% 이렇게 나눠서 내게 되는데 아직 집으로서 효용이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이 돼야지 효용이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금 입주해서 집으로 바뀔 때는 DTI를 보겠다. 집단 대출로 가지만
이제 신규 분양할 때는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배려한다 그랬는데요. 좀 전에 이렇게 강화된 규정 자체가 적용이 안 되고, 이 제한적으로 조건이 맞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완화되어 있는 별도의 이제 대출 상품을 통해서 배려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투기가열지구가 지정되면 재건축에 들어가는 규제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19조에 보면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이후에 투기가열지구 안에서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조합원이 집을 팔잖아요. 그럼 집은 매매할 수 있어요. 근데 매수한 양수인은 그 조합 가서 나 조합원 이제 지위 승계해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이 19조에 따른 규정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규정이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은 뺐습니다. 빠지고 뭐가 들어왔냐면 여기 보면 규제 강화라고 해서 공급수 제한이라고 있는데 이게 48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민주환경 정비법 48조에 보면 이제 원래는 재건축 사업에서 하나 이상 재건축 단지 안에 아파트를 내가 세 채를 갖고 있으면 원래는 하나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7호 2항 7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투기가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3주택까지는 받을 수 있게끔 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2014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대 3주택이 2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2주택이라는 게 말이 2주택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과밀 억제권역, 투기가열지구 이렇게 뭐 비과밀 억제권역에서는 여러 개 다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번에 이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정을 할 거냐면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 아닌 지역 다 상관없이 다 삭제하고 그냥 재건축 조합원 무조건 하나만 주겠다. 그렇게 하나만 주는 건데 2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59제곱,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기존에 갖고 있는 게 많을 경우에 이렇게 떼어서 팔 수 없는 주택 하나를 더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만 받을 수 있어서 이 최대 2주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주택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 또는 두 개밖에 못 받는 걸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불법행위나 이런 점검도 계속 할 거고, 그다음에 신고 제도도 활성화할 거고, 앞으로 계속 무슨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지 안 한지, 뭐 이상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열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 등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 이 정도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까 이제 이 내용을 길게 읽어봤고요. 지금 부동산 대책은 내용은 이게 답니다. 근데 좀 질문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Q&A, 질문 답변 나온 내용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재건축 조합원들 항상 이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나 이 재건축 2개 받으려고 갖고 있었는데 그럼 내 분양권 없어지는 건가요? 그랬는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이 있습니다. 이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교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지켜지고 있던 법이 있기 때문에 소급되는 게 있고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 경과 규정을 붙이게 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언제냐라고 봤는데 일단 6월 중에 개정안을 발의할 거고 그 다음 시행일 이유가 금년 9월에서 10월 예상한다고 하니까 그 시점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시행일이 만약에 9월 10일 예상인데 12월로 밀리잖아요? 그럼 이제 12월 이후에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재건축 단지가 분양 신청을 했다.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았다. 그러면 해당 사항 없어요. 기존에 있던 규정대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개정된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예.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9월, 10월 예상이라 그랬으면 이제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능성이니까. 근데 이제 되게 이게 민감한 게 뭐냐면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최근에 이 재건축 사업에서 지금 제일 화두는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거든요.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갈 과정들이 되게 많은 조합들이 많습니다. 재건축 초과이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또 하나 이게 더 생긴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를 빨리 받아야 돼요. 이 내용을 피하려면.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말한 대로 9월, 10월 달이면 그 안에까지 지금 막 건축 심의 받고 있는 단지들, 재건축 단지들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단지들이 요 법 개정안 나오기 전에 접수를 못 하게 되면 이제 요거에 따라서 내가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 안에 두 채를 갖겠다. 이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남에 그럼 재건축 아파트를 두 채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세 채를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강남에 재개발 하나 재건축 하나 이렇게 가지면 상관없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한 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조합.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같은 조합 안에서의 두 개, 세 개에 대한 얘기인 거지. 예를 들어서 주공 1주구 안에 있는 조합 하나, 그 다음에 옆에 경남 아파트 조합 하나, 그 다음에 저기 한신 2차 아파트에 하나, 각각 하나씩 갖고 있으면 별개의 조합이니까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단지 안에 3개를 갖고 있다, 2개를 갖고 있다 이러면 이 내용에 적용이 돼서 여러 채를 받을 수 없다. 최대 2채밖에 못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왜 이번에 지정하지 않았냐. 이제 여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해설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요.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가거나 좀 변수가 있는 데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역에 따라서 입주 물량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좀 부동산 시장이 이런 요인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물량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질 여지도 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또 규제책을 너무 세게 놓으면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이제 불안해지는 마찬가지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치껏 보겠다. 지금 이제까지 또 부동산 시장이 되게 뜨거웠던 지역들도 다 그랬던 게 아니라 일부 지역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약간 좀 불이 붙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 중심으로 조금 규제를 하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안 먹히면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고려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부동산 대책 내용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부분이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이라는 건데요. 이제 요번에 이제 3개, 광명이랑 부산 2개 지역 포함됐고, 그 다음에 내용도 바뀌어서 1년 6개월 전매 제한 되던 게 이제 입주까지 전매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선 전매가 불가능하게끔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요. 어느 단지부터 적용이 되느냐? 이제 소급은 없습니다, 항상. 이런 내용은. 소급 적용은 아니지만, 이제 강화된 전매 제한은 오늘 6월 19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이제 하는 데부터 적용이 된. 앞으로 신규 분양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입주까지 전매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반대로 지금 이제까지 분양했던 단지들은 전매 가능하니까 제가 볼 때는 계약률 좋게 나오겠어요. 계약률 높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앞으로 나오는 애들은 규제가 세고 앞에 분양한 애들은 규제가 약하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이미 분양하였거나 현재 분양 공고가 나온 단지들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규정은 시행일 후 입주자,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 모집 승인부터 적용된다. 이게 날짜가 아까 6월 19일이 아니라 이 앞에 자료에서 보면 한 6월 말 정도 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재당첨 금지나 1순위 제한되는 규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좀 보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뭐냐 이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 2주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48조 2항 다목에 보면 기존 주택 가격의 범위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냥 팔 수도 없습니다. 나눠서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것만 따로 쪼개서 팔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이런 규제가 많이 가해져 있는 이제 재건축 사업이 가야 되는데 재건축 구역 안에 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동의가 만들어지지 않자, 그러니까 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떡밥으로 이제 이렇게 한 채, 기존에 갖고 있는 집 외에 한 채 더 받을 수 있게끔 예외 규정을 줄 테니까 동의해 주세요 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물론 이것도 무조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이제 줄 수 있다로 법에는 돼 있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이나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별 관리처분 계획에 반영해야지 2주택까지 줄 수 있다. 이거니까 이건 그 조합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내 책 내용 중에 하나가 LTV랑 DTI를 10%포인트씩 이제 강화하는 내용이었거든요. 2014년 8월에 부동산 대책을 3년간, 3년간이 아니라 그 당시에 1년인가 2년 늘렸고 한 번 연장해서 지금 17년 7월까지였는데요. 이게 전체를 다 이제 환원하지 않고 왜 일부 지역, 그러니까 청약 조정 지역에만 강화를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문제가 일부 지역에만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라고 정부가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출 기준을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 그리고 이제 이 지역들이 부실화 추후에 될 수 있으니까 강화한다라는 거고요. 현재 주택 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은 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대출에도 DTI 적용을 하겠다. 다만 모든 지역은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청약이 이제 과도하게 되는 이 조정 대상 지역 집단 대출에만 DTI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제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근데 그 얘기가 그렇지 않다. 이게 뭐냐면 과열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출도 부풀어질 영향이 있어서 분양 단계에서는 대출을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규제는 하지 않지만 금융회사 니들이 알아서 좀 관리를 해라. 그걸 좀 유도해 나가는 한편 잔금 때는 틀어막아서 좀 부풀려져 있는 집단 대출을 좀 아무래도 이제 그 건전성을 제고하겠다. 좀 안정화시키겠다.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과열 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차원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집단 대출에만 DTI를 적용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내용은 좀 내용이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원문을 좀 갖고 왔어요. 보면, LTV DTI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대출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요. LTV DTI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존 아파트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 얘기인 거고, 집단 대출 조정 대상 지역은 신규 분양한 단지들에 적용되는 거니까, 이게 원래 이제 분양한 단지들에 대해서는 DTI를 안 받는데 LTV 강화하고 DTI 신규 적용하는 게 이제 되겠다란 거였잖아요. 보면 시행 시기가 언제냐? 6월 19일 날 행정 지도를 예고하고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월 3일 이후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담보 대출도 6월 19일 이후가 아니라 7월 3일 이후에 취급되는 대출부터 10% 포인트씩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강화된 10%포인트씩 강화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시행일 7월 3일 시행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적용하는 분부터 이 단지들은 입주할 때 잔금 대출을 볼 때 DTI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대출도 적용되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분양한 단지들이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존에 나왔던 7월 3일 이전에 나온 데는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붙어 있죠. 기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올 상반기 분양한 단지들 또는 작년에 분양한 단지들 내가 분양권을 전매해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이니까 7월 3일 이후에 명의 변경하는 케이스겠죠. 이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이 돼서 입주할 때 DTI 보고, 그러니까 그냥 대출 자체가 DTI를 봐가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신규 분양을 받는 것도 입주할 때는 잔금 대출 나올 때 DTI를 봐서 가니까 제한적으로 대출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분양권을 매수할 경우에도 DTI가 적용이 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대출 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619 부동산 대책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늘어났고요. 입주 때까지, 등기 칠 때까지 전매 못하는 지역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경기 광명이랑 부산 2개 지역이 추가가 됐어요. 서울 전역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못합니다. 그리고 서울 전역은 LTV DTI가 10%
씩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60, LTV 60, DTI 5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잔금 대출, 그러니까 신규 분양 7월 3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이제 분양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입주할 때 집단 대출에 대해서 DTI 적용이 된다. 그리고 7월 3일 이후에 분양권 전매되는 기존 분양 단지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양수를 하시게 되면 입주할 때 잔금 대출에 대해서 DTI 적용이 될 수 있다.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제가 깊이 안 읽었는데, 서민 측 무주택 세대는 배려한다. 그러니까, 뭐, 부부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들이 대출 받을 때는 정부가 뭐 올해 집행할 금액이 한 44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이런 디딤돌 대출, 별도의 대출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 강화되는 내용보다는 조금 완화된 대책으로 간다 그 내용이 있고, 재건축 규제 강화 부분은 이제 이게 올 하반기에 실행될 예정인데 정확한 시점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 변경된 법이 그러니까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이 같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채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 채 받을 수 없으니까 사전에 좀 양도를 하시거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예, 이 내용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대책을 내놨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과열될 여지가 있다 본다면 이제 앞으로 정부는 추가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겠다. 뭐 이렇게 내용 나온 게 이번 대책의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아직 저는 사실 이제 다른 반응들을 여러 가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부동산 카톡방이라든가 이런 데 얼핏 보기는 봤는데 뭐 별거 아니네, 별로 세지 않게 나왔다 그런 의견도 있고, 뭐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세다 그런 의견도 있고, 각자마다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테니까요. 뭐 이제 끝났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떨어지겠네 막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이 시장 자체를. 근데 제 생각은 전 잘 모르죠. 예, 저는 사실 느낌 자체는 그렇게 세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됐던 범위 안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는 재건축 단지 안에 여러 채 사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재건축할 때들은 하나만 주겠다는 얘기는 재건축 투자로 막 가려는 걸 좀 막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또 한편으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자체를 안 건드린 이유는 재건축 사업을 이제 딱 스톱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여지는, 주택 공급에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는 시장에 좀 보이려고 하는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손질이 될 거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마 뭔가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정부 입장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채널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렇게 그 부분은 아마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건드릴지 안 건드릴지. 좀 저는 요번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 내용, 이 48조 내용을 바꾸면서 그런 부분도 좀 함께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뭐 논의가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제가 찍었던 아까 실시간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넘으면서 주택이 필요해서 집을 사야겠다, 애 낳고 키우면서 이제 내 집을 사야겠다라고 막 어떤 그런 판단들을 하던 시점이랑, 지금 막 집을 사고 있는 분들, 집을 살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처해 있는 부동산 규제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막 집을 살려고 알아보던 시점에는 이미 분양권 전매 당연히 금지됐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청약하더라도 당첨되기가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절 같은 경우. 이제 사회 초년생인 제 경우에 비춰보면. 근데 지금 부동산 이 대책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말이 돼? 왜 분양권이 전매가 안 되지? 왜 대출이 이렇게 세지? 저는 제가 부동산을 그때 청약하던 시절은 LTV 40%였습니다. 5억짜리 대출이면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계약금 10%, 중도금 20% 현금으로 마련했어야 돼. 그러니까 5, 35, 1억 5천 현금 들고 2억 대출 받아서 이제 분양권 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환경이 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완화된 시절에서 부동산을 보셨던 분들이 지금 시장 참여자로 집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책을, 같은 대책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아마 느끼는 것도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책에서 항상 추가 조치 강구하겠다. 상황 보면서 사실 지금 이제 6월 대책 나왔지만 8월, 9월 이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안 잡히면 8월, 9월 들어서 또 추가 대책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2002년, 3년, 4년, 5년, 6년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1년에 대책이 몇 번씩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이제 정부는 계속 주도적으로 선제적 관리를 포함해서 하겠다라는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니까 감안하셔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충 이 정도 새로 나온 부동산 대책 읽어봤고요. 함께 뭐 얘기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요. 뭐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아직 부동산 TV 구독하시지 않으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다른 뉴스들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